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글로벌 모니터 김수헌입니다. 어제 그 민주당과 국힘당 양당에서 거의 동시에 그 주식시장 제도 개선 방안에 대한 그 발표문을 내놓았습니다. 아마 우리 그 시장 투자자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질 만한 내용들이 꽤 담겨 있는 것 같아서 제가 간단하게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발표 내용이 꽤 많은데 그 중에서 여러분들이 가장 관심을 가질 만한 몇 가지만 간단하게 추려서 요약해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선 그 자료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민주당과 국힘당이 공통으로 그 대선 공약 성격으로 내놓은 그 주식시장 제도 개선 방안에서 공통으로 들어있는 내용이 있습니다. 우리 투자자들이 가장 민감하게 생각을 하는 부분이죠. 물적 분할 후에 이 신설회사를 증시에 상장을 할 때 신설회사가 발행하는 신주를 기존 주주들에게 배정하도록 하겠다 하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자, 물적 분할 후에 신설회사를 증시에 상장한다. 다시 말해서 쪼개기 상장을 한다. 이런 이야기죠. 쪼개기 상장을 할 때 우리 일반 소액 주주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물적 분할 신설회사가 증시 상장을 할 때 IPO를 하는 과정에서 발행하는 신주를 모 회사의 기존 주주들도 배정받도록 하겠다. 우리 그 투자자들이 가장 원했던 내용인데 민주당과 국힘당 그 공약에 공통으로 이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두 당이 내놓은 자료를 보면 그 표현상에 아주 미묘한 차이가 있습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민주당은 모 회사 주주에게 신주를 우선 배정한다 이런 표현을 썼고요. 국힘당 같은 경우는 모 회사 주주에게 신주 인수권을 부여한다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여러분들이 듣기에 뭐 신주를 우선 배정한다 또는 신주 인수권을 부여한다 같은 이야기처럼 이렇게 들리죠. 이 두 당이 신주를 우선 배정한다 또는 신주 인수권을 부여한다고 이렇게 달리 표현한 것에 어떤 특별한 의미가 있는 건지는 현재로서는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근데 제가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리면 신주를 우선 배정한다 하는 것은 모 회사 주주들이 신주를 우선 청약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 그러니까 이제 우선 청약권을 받은 모 회사 주주가 청약을 포기하면 그것이 실권이 되고 그 실권은 뭐 일반 공모로 넘어가겠죠. 그런데 국힘당처럼 신주 인수권이라고 하는 것을 증서 형태로 발행을 해주면 내가 청약을 하지 않더라도 이 신주 인수권 증서를 시장에서 거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위에 신주를 우선 배정해 준다, 우선 청약권을 준다고 했을 때는 내가 청약을 포기하면 그로서 그만인 것입니다. 청약을 포기하면 그로서 끝나는 건데 국힘당처럼 신주 인수권을 부여를 해준다. 이 신주 인수권이라고 하는 게 신주 인수권 증서를 주는 형태로 가게 되면 내가 청약을 하지 않더라도 이 신주 인수권을 매각함으로 인해서 그 일정 정도의 그 금전 이득을 얻을 수 있다. 이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뭐 민주당이나 국힘당에서 뭐 신주 우선 배정이다 또는 신주 인수권이다라고 하는 것을 자료에서 표현을 할 때 제가 설명드리는 이 그 미묘한 차이를 알고 이런 용어를 사용했는지 거기까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런 차이점이 있다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우선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로 그 민주당에만 있는 공약 내용을 한번 보면요. 자, 분할이나 합병이나 또 회사의 그 어떤 영업 부문을 대규모 그 영업 부문을 이렇게 양수도를 할 때, 사거나 팔 때, 이런 그 행위들은 회사의 본질을 변화시키고
또 우리 대주주와 일반 그 소액 주주들의 이해관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그런 경영 행위가 되겠죠. 이런 경영 행위를 할 때는 MOM 소액 주주 다수결 제도를 도입하겠다 하는 게 이게 민주당 안에 들어 있습니다. Majority of Minority, MOM, Majority of Minority 이렇게 이제 표현이 되는데요. 소액 주주 다수결 제도라고 하는 것은 한번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A라고 하는 회사의 의결권 주식 총수가 100주 정도 있다. 그리고 대주주가 40주, 일반 소액 주주가 60주를 가지고 있다. 그러면 대주주 지분율이 40%, 일반 소액 주주의 지분율이 60%가 되겠죠. 자, 이 회사를 분할하는 안건이 상정되었다 그러면 대주주는 제쳐두고 소액 주주들만 의결에 참여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60주를 가진 소액 주주들이 모두 다 의결에 참여하진 않겠죠, 그죠? 예컨대 그 소액 주주 중에서 50주 정도가 이 의결에 참여를 했다면 절반이 넘는, 다시 말해서 26주 이상이 찬성해야지 이 분할 안건을 가결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회사에 굉장히 중요한 의사결정을 할 때 특히 대주주와 일반 소액 주주 간의 이해관계에 충돌이 예상되는 안건, 이런 경우에는 일단은 대주주를 좀 배제를 시킨 상태에서 소액 주주들끼리만 모여서 이 안건에 대해서 표결을 하고, 이 소액 주주들만 모인 자리에서 소액 주주의 과반 이상이 찬성을 해야지 이 안건을 가결시키는 제도, 이거를 Majority of Minority, 그러니까 소수들 중에서 majority, 과반 넘는 표결, 그래서 이걸 소액 주주 다수결 제도라고 합니다. 이걸 도입을 한번 추진하겠다 하는 내용이 있고요. 그 다음에 민주당에서 내세우는 것 중에 하나가 상법 개정인데요. 사실은 이 부분이 상당히 좀 중요한 부분입니다. 지금 현행 상법은 이사가 회사의 이익을 위해서 직무를 수행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회사의 이익을 위해서. 근데 개정 방향은 뭐냐면 회사뿐만 아니라 전체 주주의 이익을 위하여 직무를 수행한다는 식으로 이사의 의무를 회사와 전체 주주, 이 전체 주주라고 하는 것을 넣어서 이사의 의무를 명확하게 규정을 하겠다는 겁니다. 자, 이 회사의 이익을 위해 이사가 복무한다는 것과 회사뿐만 아니라 전체 주주의 이익을 위해서라고 개정을 하는 것에는 굉장히 큰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주주뿐만 아니라 일반 소액 주주까지 배려를 한 전체 이익을 위해서 이사가 충실의 의무나 아니면 선관 의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수행한다, 이렇게 법에 딱 박아 놓으면 굉장히 안건을, 이사회에서 안건을 통과시킬 때 이게 주주의 이익을 훼손시킬 수 있는 여지가 있는지 없는지를 아주 신중하게 검토를 해서 결정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규정 자체가 상법에 들어가게 되면 굉장히 큰 의미를 가진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민주당에는 없는 내용인데 국힘당에만 있는 내용도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자, 이런 내용이죠. 대주주가 경영권 지분을 매각할 때, 자, 일반 소액 주주에게도 주식 매수 청구권이라고 하는 것을 부여를 한다. 우리 대주주가 자기가 가진 경영권 지분을 제3자에 매각할 때 경영권 프리미엄을 받고 일반적으로 매각을 하죠. 그 경영권 프리미엄은 요즘 보니까 한 100% 가까이 거래되는 경우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충 보면 못해도 한 50%, 많게는 100%를 넘어서 150%, 심지어 200%까지 경영권 프리미엄이 붙은 상태로 대주주의 경영권 지분이 거래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런 경우에도 우리 일반 소액 주주들은 그냥 멀뚱멀뚱 쳐다볼 수밖에 없죠. 그래서 우리
일반 소액 주주들의 불만이 많았습니다. 뭐 미국이나 외국 같은 경우는 대주주가 경영권 지분을 매각할 때 일반 소액 주주도 대주주가 매각하는 가격과 똑같은 가격으로 매각할 수 있는 그 기회가 법적으로 보장되어 있기도 하고 법에 명문화되어 있지 않더라도 판례로 확립이 되어서 실제로는 대주주와 같은 가격으로 소액주주도 지분을 매각할 수 있는 권리가 보장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그렇지는 않죠. 경영권 그 지분이 매각될 때는 대주주만 그 프리미엄을 누리는데 일반 소액주주에게 이럴 때 주식 매수 청구권을 부여를 한다. 그러니까 회사에 대해서 내 주식을 사다오 하는 게 이게 일반적으로 말하는 주식 매수 청구권인데, 여기서 말하는 주식 매수 청구권이라고 하는 것은 그 회사가 아니고 이 대주주의 지분을 살려고 하는 쪽, 그러니까 매수자, 이 매수자에 대해서 주식 매수 청구권을 행사를 할 수 있도록 제도를 바꾸겠다, 이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나라에 이런 유사한 제도가 시행된 적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의무 공개 매수 제도라고 하는 건데요. 그 외부에서 경영권을 가진 대주주 그 지분을 프리미엄이 붙은 가격으로 매수를 할 때 의무적으로 그 소액 주주들이 가진 지분도 같은 가격으로, 그 이상 가격으로, 최소한 같은 가격으로 그 매수자가 의무적으로 공개 매수를 시행해야 된다 하는 제도가 97년도에 시행된 바가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아무래도 회사를 M&A 하려고 들어오는 매수자 입장에서는 부담이 많이 생기겠죠. 지분을 다 사야 되니까. 그래서 그 이후에 이 97년도에 이 상법에 이 제도를 도입해서 시행을 했는데, 그 이후에 그 외환 위기가 오면서 기업들의 구조조정에 상당히 좀 걸림돌이 되고 있다, 이 제도가. 그래서 시행 1년 만에 법에서 폐지가 된 그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국힘당이 이야기를 하는 게 아마 그 의무 공개 매수 제도, 이것을 의미하는 게 아닐까 싶은 생각은 듭니다. 대주주가 자기가 가진 경영권 지분을 외부에 매각을 할 때, 경영권을 넘길 때라는 거죠. 일반 소액 주주도 대주주가 파는 가격과 같은 가격으로 그 매수자에게 주식 매수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를 하겠다 하는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그 주식시장 제도 개선, 자본시장 개선 제도 방안이 나오는 이유는 이 두 당이 공통적으로 지금 그 물적 분할 이후 IPO를 할 때 기존 그 모회사 그 주주를 보호하는 그런 장치를 두 그 정당이 뭐 공통으로 공약으로 내걸었지 않습니까? 이런 그 공약이 나올 수밖에 없는 배경에 대해서 제가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이런 사례를 한번 보죠. 지금 SK케미칼의 시총을 18년 1월부터 이번 12월까지를 한번 보면 이런 그림으로 나타납니다. 지금 이 시점에, 그러니까 18년 7월쯤에 SK케미칼이 백신 사업을 물적 분할해서 SK바이오사이언스라고 하는 회사를 이렇게 설립을 합니다. 그리고 쭉 가다가 2020년 초에 들어서 이제 코로나가 그 팬데믹으로 이렇게 그 발전을 하게 되고, 20년 중반부터 이렇게 SK케미칼의 주가가 이렇게 급속도로 상승을 하게 됩니다. 이 백신 사업, 완전 자회사, 100% 자회사를 가지고 있었으니까요. 이렇게 좀 주가가 다소 출렁거리긴 했지만 그 전과는 다른 수준의 시가총액을 이렇게 보이게 되죠. 그래서 시총이 5조 원을 살짝 넘어서기도 했고, 하여튼 4조 원에서 5조 원 사이에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형국에서 SK케미칼이
100% 자회사인 SK 바이오사이언스의 그 상장을 발표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상장이 발표되고 나서 이렇게 주가가 떨어지다가 시총이 떨어지다가 2021년 3월, 올 3월에 SK 바이오사이언스가 상장을 한 이후에 이렇게 시총이 주가가 떨어지면서 시총이 이렇게 급격하게 떨어져서 출렁출렁 하다가 지금은 한 2조에서 3조 정도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4조에서 5조 사이를 왔다 갔다 하던 SK케미칼의 시총이 심지어 이 바이오사이언스가 상장을 해서 시총이 20조를 넘어서는 그런 수준까지 올라갔음에도 불구하고 SK케미칼의 시총은 주가는 떨어져서 시총은 오히려 그 전보다도 못한 수준으로 이렇게 추락을 했다는 겁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게 그 모회사와 자회사가 동시 상장되어 있을 때 나타나는 그 모회사 디스카운트 현상이 아주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그런 사례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SK 바이오사이언스의 시총을 보면요, 올 3월에 상장한 이후에 이 정도 10조에서 15조 수준에서 움직이다가 한때 뭐 거의 20조를 넘어서 25조 수준까지 갔다가 지금은 좀 떨어져서 한 20조 가까이, 한 18조 정도 안팎에서 이렇게 움직이고 있거든요. 자, 이렇게 SK 바이오사이언스 시총이 무려 20조, 25조까지 넘어서는 이 순간에도 사실은 SK 케미칼의 그 시총은 별로 크게 변하지를 않았습니다. 그 자회사의 그 밸류가 높아져도 그 효과가 뭐 회사에 그렇게 반영이 안 됐다는 거죠. 자, 그 지배 구조도 이 그림에서 SK케미칼이 바이오사이언스를 지분을 지금 현재도 68%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SK바이오사이언스의 시총이 15조에서 20조 사이라고 한번 가정을 해보고 이 지분의 가치를 70% 할인 반영한다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자, 바이오사이언스 시총이 15조다 그러면 지분율 68%를 곱하고 70%를 할인했으니까 30%만 이렇게 곱해주면 그래도 3.1조 20조로 가정했을 때는 68%를 곱하고 여기에다가 30%만 딱 곱해줘도 이렇게 4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케미칼이 가진 바이오사이언스의 지분 가치가 최소한 3조에서 4조 정도 사이에서 움직인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지금 현재 케미칼의 시총은 3조에도 못 미칩니다. 지금 거의 2조에서 2.5조 사이에 움직이다가 최근에 주가가 조금 올라가지고 한 2.7조까지 올라간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케미칼이 가지고 있는 바이오사이언스 지분은 이게 어떤 지분으로서의 가치를 가지고 케미칼에 기여를 하고 있다고 보기가 상당히 어려운 지분이라는 거죠. 왜 이렇게 엄청나게 디스카운트가 되는지에 대해서는 저도 조금 고개가 갸웃거려지긴 합니다. 너무 할인이 많이 되고 있거든요. 케미칼이 가지고 있는 자기 본연의 사업 가치도 있는데 이 지분 가치까지 더해지게 되면 적어도 아무리 못되어도 시총이 한 6조 안팎에는 움직여주는 게 아무리 적어도 6조 안팎에서는 움직여주는 게 정상일 것 같은데 그게 전혀 한 5조 최소 5조 이상 에서 움직여주는 게 정상일 것 같은데 지금 시총은 그 절반인 2.5조에서 2.7조 사이 정도밖에 안 되고 있습니다. 18년도 2월 달에 이베스터 투자증권이 그 평가한 SK케미칼의 적정 기업 가치가 그때 벌써 2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3년쯤 전에 증권사에서 평가한 케미칼의 적정 기업 가치가 2조인데 그 뒤에 그 바이오사이언스가 상장을 하고 시총이 바이오사이언스만의 시총이
20조 가까이 올라가고 케미칼이 바이오 사이언스 지분을 68%나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18년도 2월 달에 증권사가 평가한 SK케미칼의 밸류나 지금 밸류나 별로 그렇게 큰 차이가 없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죄송합니다. 그래서 케미칼에 투자자라고 하는 주주라고 하는 그 싱가포르 헤지펀드 메트리카가 두 차례의 주주 서한을 보내서 뭐라고 주장을 하냐면요. 이게 주주 서한의 영어 원문을 제가 중요한 내용만 추린 건데 It is no secret as to why the discount exists. 그러니까 왜 SK케미칼에 디스카운트가 존재하는지는 이제 이건 비밀도 아니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 메트리카라고 하는 헤지펀드가 판단하는 디스카운트의 요인은 뭐냐면요. 여기 나와 있습니다. 여기 두 회사가 지금 동시에 상장이 돼 있다는 이야기거든요. 다시 말해서 모자 회사가 이렇게 중복 상장이 되어 있다. Almost identical underlying fundamentals. 그러니까 거의 뭐 사실상의 똑같은 펀더멘탈을 가진 두 회사가 코리아 익스체인지 한국 거래소에 이렇게 상장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서 디스카운트가 발생한다. 그러니까 뒤에 문장을 보게 되면 일반적으로 이제 코리안 마켓에서는 그 operating companies, 그러니까 SK 바이오사이언스와 같은 operating companies를 더 선호를 한다는 거죠. 뭐에 비해서 holding companies, 지주 회사에 대해서. 여기 holding companies라고 하는 것은 SK 케미칼을 말하는 거고요. 이 operating companies는 이제 SK 바이오사이언스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모회사보다는 그 operating companies, 자회사를 더 선호하는 게 코리안 마켓에서 나타나는 일반적인 현상이기 때문에 케미칼이 이렇게 중복 상장 디스카운트에 그 어떤 피해를 보고 있다. 이런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메트리카가 주장하는 게 뭐냐면 이렇게 68%나 되는 지분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지분 자체가 지분으로서의 가치를 제대로 모회사에 기여를 못하고 있다면 50.1%만 놔두고 나머지는 다 팔라는 겁니다. 1,400만 주 정도, 바이오사이언스 1,400만 주 정도는 그냥 팔아서 그 돈을 주주들에게 배당을 하는 게 차라리 낫다. 그게 케미칼 주주들을 위한 것이다. 아니면 케미칼 한 주당 바이오사이언스 0.8주를 그냥 배당을 해버리든지 두 개 중에서 하나를 해라. 왜 이렇게 모 회사에 전혀 기여를 못하고 있는 바이오사이언스 지분을 저렇게까지 많이 가지고 있을 필요가 있겠느냐. 이런 주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헤지펀드 입장에서는 뭐 이런 주장을 할 수가 있죠. 왜냐하면 자회사의 지분 가치가 모 회사에 지금 뭐 이게 반영되고 있는지조차도 알 수 없을 정도 수준이니까요. 자, 그래서 이런 그 현상들이 있기 때문에 그 지금 정치권에서도 물적 분할, 그 다음에 물적 분할 이후에 IPO, 다시 말해서 쪼개기 상장 때 주주들의 주주 가치 그 훼손을 막을 수 있는 그런 제도를 도입을 하겠다고 양당이 공히 저런 그 공약을 내세우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